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김철주입니다. 오늘은 고소장이 무혐의나 이렇게 됐을 때 불송치 결정이 된 이의신청, 재정신청, 검찰항고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바빠서 길거리나 법원 앞에서 촬영을 하니까 좀 앉아서 스크립트 보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주 간단하기만 하고 하려면 온종일 강의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데 제가 간단히만 얘기해드리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거나 상담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정밀 타격해드립니다. 고소장, 불송치 결정, 이해신청, 검찰항고 재정신청, 법학박사 김철중의 결과를 만드는 걸로 제대로 작성합니다. 거의 논문 수준으로 작성합니다. 형법 형사사법부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서울시립대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기 제일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17회 법무사 시험 참석 합격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억울함을 법으로 바로잡는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써야 통과하고 어떻게 구성해야 설득되는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은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사건 자체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에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는 경험으로 무너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이 바로 형사 절차입니다. 고소를 하고 수사를 요청하고 처분의 이의를 제기하고 끝까지 다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억울함이 크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문서로 사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대부분 처음 제출한 고소장이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형사사건의 성분은 말이 아니라 첫 문장에서 갈립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법적 언어로 바꾸는 순간 사건은 비로소 수사와 재판의 언어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1. 고소장 작성, 정의 실현의 첫 단추. 고소장은 단순한 민원서가 아닙니다. 왜 억울한지를 하소연하는 글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맞춰 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로 뒷받침하여 수사 방향을 설계하는 전략문서입니다. 형법에서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도이치 시브라의 독일어로 다트베시탄치라고 하는데 정밀하게 엄청 난도질을 해갖고 거기에 법리하고 사실관계를 써야 돼요. 만약에 사기죄라는 것은 기망을 해가지고 저쪽이 처분행위를 해서 손해를 발생하고 인과관계 했어야 되는데 이 기망도 엄청 많아요. 묵시적 기망, 적극적이면 소극적인 기망. 이 기망이 어떤 거 만약에 투자 사기라든지 대금 사기의 종류도 수백 가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리가 다 다르고 판례가 다 다르고 그렇게 잘 써줘야 돼요. 떠먹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검경수사권 조정돼갖고 고소장도 잘 안 받아줍니다. 민사로 하라 그러고 이래요. 그 민원실에 가면 그 변호사하고 그 수사과장님은 앉아 계셔요. 보고 이제 민사로 해결하는 경우는 대기고 왜 억울한지를 하소연 글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맞춰서 잘 써야 되고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패 요인이 있는데 세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실관계는 많은데 핵심이 흐려지는 고소장이에요. 모두 억울한 사정을 다 적다 보면 정작 수사관이 봐야 할 범죄의 요건이 묻혀버립니다. 막 그 결과 민사로 보인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이 쉽게 닫힙니다. 막 심파적으로 막 하소연을 하면 짜증내서 보겠어요. 바쁘신 분들이 엄청 바빠요. 일이 돌아본다. 그분들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님들도요. 둘 때 감정이 없어서 문장톤이 공격적으로 치닫는 고소장입니다. 수사기관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장, 추정, 단정이 섞이면 신빙성이 흔들고 사건 전체가 있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난하거나 이런 일란주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셋째,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의 배치가 엉켜있는 고소장입니다. 증거는 있다만으로 부족해요. 그 증거가 어떤 사실이 일정한지 그 사실이 어떤 법리에서 충족한지가 문증거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 쭉 해갖고 붙여가지고 고소장에다가 경찰 네가 알아가지고 수사해가지고 해줘.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포스트잇으로 증거 정의 다 써야 되고요. 증거 설명서로 요거 증거인은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거 잘 써야 돼요. 이것도 고소장도 있잖아요. 물론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중요한 핵심이라든지 그 증거 같은 거는 뭐 냈는지 지우고 고소장 그 피고소인이 열람하면 그 주지마. 너무 자세히 써놓으면 자세히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중간 정도 있으니까 다 전략이 달라요. 그 만약 사기 사건을 들어도 그 피해 유형에 따라 다 달라요. 너무 자세히 쓰면 얘가 도망갈 길을 다 하네. 부동산 특히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신탁하고 연결된 거는 얘 머리가 비상하거나 사기꾼들도 다 빠져나갈 꿈을 하고 고소 요만큼 내면 지들은 막 이만큼씩 내고 이래요. 다 사기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고소장을 간단히 쓰고 왜냐면 너무 자세히 쓰면 도망갈 방법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충 서면으로 자세히 내면 돼. 얘 보충 서면 냈는지도 모르걸랑요. 법원 사건 기록처럼 미래 검사가면 이렇게 뭐 냈는지 나오는 게 아니걸랑요.
그리고 유형에 따라 다 달라요. 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안 보기도 하고 또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다음의 틀을 지킵니다. 사건의 핵심 장면부터 시작하고요. 범죄 요건에 맞춰 사실을 분해하고 증거라 입증 항목에 붙입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차단하고 마지막 수사기관이 무엇을 하면 되는지까지 제시합니다. 범죄 일람표도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 줍니다. 그것도 수사기관은 필요한 게 다 있어요. 딱딱하고 있잖아요. 증거를 붙이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정일 있으면 그 본문 내용 캡처라든지 중요한 걸 딱딱 해줘야 돼요. 이 뒤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붙여놓으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 정도만 되는 거지. 그 앞에 고소장 뒤에 가고 찾아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정책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고 조사 계획이 바로 세워집니다. 고소장이 수사기관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구조를 갖추면 그 자체가 설득력입니다. 두 번째,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기 고소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불송치가 나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반격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합니다가 아닙니다. 핵심 딱 보면 불송치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봐야 됩니다. 열람해가지고요. 증거 불충분인지 법리상 범죄 불성립인지 고의가 없다는 판단인지에 따라 반박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놓친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진술의 모순, CCTV 시간대, 대안의 이유, 맥락, 거래 흐름, 계좌이동, 현장 동선 같은 것들이 흔히 빠집니다. 이 신청은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놓친 퍼즐을 제자리에 끼워 넣는 글이고요. 법리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해야 돼요. 형사 절차의 설득, 감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같은 사실도 어떤 법률을 통해 재해석하냐에 대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 신청 쓸 때 감정과 논리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너무 차갑게만 쓰면 사건의 인간적 맥락이 사라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쓰면 법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법리, 증거, 피해의 의미가 한 얼음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면 닫혀있던 사건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재검토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이 신청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각 경제팀이 있어요. 경제팀에 배당대 걸랑이요. 경제 1팀, 2팀, 3팀이 있고 팀장님이 또 있고 딱 있는데 불송치를 딱 했어요. 여갖고 딱 가보면 이제 이 신청서 표지를 만들고 내용을 구구절절 했어야 돼요. 법리적으로 네가 뭐 잘못하고 딱딱딱 쓰고 가면 이 신청하러 왔다 얘기하면 그거 도장 찍어줘갖고 그 따로 다른 청이나 그 청에마다 그 경찰서마다 달라요. 보통 서초경찰서 같은 경우는 경제팀이 2팀에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 불송치 이의 신청하고 검찰로 보내는 거는 그 가면 여자 경찰관님 계세요. 좀 계급이 높아요. 그분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면 그 밑에서 서류를 다 보내면 그쪽에서 검찰로 보내요. 그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데 거기서 뭐 다시 뭐 재수사하라 아니면 뭐 다시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 법리적으로 잘 써야 대충 쓰고 택도 없어요. 그리고 막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고발하는 경우에는 검찰 그 불성실치 이의 신청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도 바뀌고요. 그 조문이나 판례 그리고 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검찰항고 정신적 포기하는 정의예요. 검찰항고 있어요. 이의 신청 이후에도 결과 만족스럽지 않고 또 검찰이나 수사관이 또 이게 안 된다고 봤으면 검찰항고를 갖고 그 상급 검찰청에 그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검찰항고 상급 검찰청에 다시 받아라는 거고요. 경찰 불송치든 고소장이든 민사고 형사고요. 원심에다 보내야 돼. 먼저 나한테 결정을 내리는 그래야지 걔들이 상급에도 자료를 다 보내는 거예요. 이의는 그 상급 위에다가 하지만 내가 이 신청서나 불편한 거를 쓰는 거는 처분한 하급에다 보내야 돼. 그래야지 가지 서류를 보내죠. 항고서는 반복이 아니라 정밀 타격이 하고요. 어떤 법리 판단이 왜 틀렸는지, 어떤 점검평가가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수사 절차가 미진했는지 이 세 가지를 구조적으로 찍어야 돼요. 특히 항고에서 문장 하나가 중요한데 검사가 무엇을 다시 해야 하는지가 보이도록 써야 하고요. 단순히 분노를 나누면 항고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신청 이제 판사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된 뒤 고등법원에 공소장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인데 인용되면 법원이 검사를 대신 공소를 제기하는 구조를 이어질 수 있고 그 자체가 실질적인 형사재판의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절차 진행 중 공소시효 문제는 짧아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재정신청 검찰항고 한 달이나 일주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 법정 기간을 정말 잘 지켜야 돼. 하루라도 밀리면 안 받아줘요.
그리고 재정시는 더 어렵고요. 왜냐하면 법원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질 만큼 단단한 구속요건의 해당성과 서명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정시 살아남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이 법리로 변형되어 있고 핵심 증거가 쟁점별로 배치되어 있고 반론 가능성 선제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론이 다 나오고 논쟁이 빈틈이었습니다. 저는 재정시를 문장으로 만드는 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검찰하고나 수사기관하고 표현이나 이 심지어는 자꾸 좋아하는 게 다 또 판사님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맞게끔 다 새로 짜야 돼요. 억울함은 감정이고 하지만 해결은 법리입니다. 그리고 법리는 글로 설득되어야 합니다. 저는 형법 형사소송법 전공 법학 박사로서 그리고 그것도 서울시립대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박사학위 잘 안 주고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105년 동안 30명 줬어요. 법학 박사. 거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님들도 대기 많이 와요. 시립은 등록금도 싸고 이러기 때문에 대기 많이 오는데 한 5년에 한 명씩 받아요. 거의 하기 진짜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을 분석한 사람은 다음의 방식으로 사건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대에서 하고 시립대 원서를 내니까 그 교수님들이 서울대 박사도 많지만 그 연고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면접을 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고대에서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학교 그 통계 봤냐고 몇 년에 한 번씩 박사학위를 주는데 학생은 제일 많은데 학위 잘 안 주는데 왜 우리 하냐 고대에서 받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이래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형편의료에서 등록금 싼 데 갔다 하니까 그래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후배들 석사 후배들 많이 어려졌어요. 잘 안 받아줘요 여기. 그리고 사건을 사실의 덩어리를 보지 않고 요건과 쟁점을 분해합니다. 증거를 자료에 먹는 게 아니라 입증의 논리로 배열합니다. 문장 톤을 감정에 끌어가지 않게 하되 피해의 무게가 전달되게 설계합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문서를 완성합니다. 저는 단순히 문서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함이 절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조력자입니다. 상담 및 의뢰하는 초기의 속도가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조사 전에 전략이 없다면 불리한 진술을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고소장부터 이의신청 그리고 항고재정시대까지 처음부터 구조를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뒤늦게 정리하려고 하면 이미 구조부는 기록을 재살리는데 훨씬 큰 비용이 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원 믿고 요청할 때 비로소 작답니다. 제공 서비스, 형사고소장 작성, 불송치 결정, 검찰항고 재정신청 수없이 많은 거 다 합니다. 거의 논문 수준을 쓰기 때문에 법리든지 사실관계 수십 장, 100장 가까이 써요. 무슨 수를 써도. 그리고 숫자도 사람 가리면서 합니다. 예의가 안 지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중간에도 돈 돌려줍니다. 그리고 썼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핑계 대면 바로 돌려줍니다. 그 돈 돌려주고 그 대신 내 거 쓰는 걸 하는 걸 열람하고 끝까지 응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잘 썼는데도 돈 아끼려고 하는 거는 안 봐줍니다. 하여튼 하면 위민해야 됩니다. 의뢰인하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결과도 좋으니까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